자, 그러면 그 저번에 하던 거 이어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때 삼각형의 넓이 하다가 그때 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기억이 나요? 저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사인 법칙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ER이라는 값이 sin A분의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각이라든지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때도 쓸 수 있겠고, 변의 길이의 B가 각의 이제 사인을 취한 것에 B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때 써먹어야 되겠고, 또 A라는 값은 2R에다가 sin A를 곱함으로써 또 sin A라는 값은 2R분의 A다로 정리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죠. 코사인 법칙은 C제곱이라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양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A를 곱함으로써 코사인 C죠. A가 아니라 C. 코사인 C를 곱함으로써 정리할 수 있고, 이 식을 코사인 C에 대해서 정리하면 2AB로 나누게 됩니다. 누구?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C제곱만큼 뺀 것을 맞나요? 우리가 2AB로 나눠주면 코사인 C가 되겠지. 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기본은 밑변 곱하기 높이였다면 이제는 2분의 1 AB sin C라는 두 변과 끼인 각으로서 맞나? 접근하게 되겠고, 또 4R분의 ABC라든지, 그 다음에 이건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랬죠. 내저번의 반지름의 둘레의 길이까지. 그 다음에 스몰 s를 변의 길이의 뭐라고? 합의 절반이라고 한다면, 둘레 절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루트를 취한 값을 우리가 헤론의 공식이라고 불렀다 맞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저번에 11-8번까지는 이제 풀었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그 밑에 11-9번이랑 마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삼각형인데 AB 7, 8, 9, 10이래요. 막 이렇게 적당히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근데 요 사이의 각이 120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었으면 두 변의 길이에 사인을 곱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많이 쓰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대각선 길이 두 개를 곱해서 처리하든지, 근데 대각선을 가르쳐 줘야 우리가 뭐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한다. 첫 번째,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게 2분의 1 7 곱하기 8에다가 사인 120도까지 완벽하군요. 미리 그려놓을까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14 루트 3이라는 넓이가 되는데요,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노란색 길이를 구해서 찾던지 이 각을 구해서 찾던지인데, 문제에서 뭐 이 4개의 점이 한 원위에 있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길이를 구해서 밖에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요 길이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 길이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으니 코사인 법칙으로 찾아볼 겁니다.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78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로서 너 약분되고 플러스로 바뀌겠죠? 49 더하기 64 더하기 7, 8에 56. 이게 169거든요. 따라서 L이라는 값은 13으로 결정됐습니다. 13, 10, 9니까 이걸 보고 헤론의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야? 두 변과 또 마주보는 변, 세 변의 길이를 못 알았으니까 너의 코사인 값을 구해서 사인 값 다시 구해준 다음에 넓이 구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헤론의 공식 쓸 수 있으면 바로 써볼게. 19, 13을 2로 나눠보자.
얼마니? 22, 32, 16이니? 그러면 루트 16에다가, 자, 16에서 10 뺀 거, 16에서 9 뺀 거, 16에서 13 뺀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요게 4의 제곱이고, 요 둘이 곱해서 3이죠? 3 곱하기 4, 12가 앞으로 나가면서 루트 14가 남아야겠습니다. 어머. 답은 뭐, 둘이 정리가 되진 않네요. 14 루트 3이랑 12 루트 10이랑 더해서 전체 넓이는 14 루트 3이라는 삼각형 넓이와 12 루트 14라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자, 다음은 11-10번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개판이 있네. 자, AB가 8이고 AC가 3인데 그 사이각이 60도인 삼각형에서 두 변 위에 P와 Q를 잡고 그 길을 X, Y라고 하자. 밑에 풀이 보면 그림을 자기가 그려놓기도 했고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원래 넓이의 6분의 1이 된다면 X, Y의 값은 어떻고 그때 PQ의 길이의 최소는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8이었고 3이었고 60도라는 고정된 길이 속에서 어떤 PQ는 X랑 Y라는 값으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 넓이가 전체 얼마? 6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의 길이가 X랑 Y고 사인 60도잖아. 이게 전체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에 사인 60도라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얼마? 6분의 1만큼이다 라는 거죠. 2분의 1과 사인 60도는 약분이 되겠고, XY는 정리한다면 4라는 값으로 마다 일정하다. 따라서 이것이 1번의 답이었죠. XY는 4라는 값으로 일정하다. 그러면 PQ의 길이라고 물어봤는데, PQ 길이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PQ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XY는 4였으니까 4라는 고정된 어떤 값이 되는 거고, PQ 제곱이 제일 길면 또는 최소면 알아서 PQ도 최소거나 최대일 거니까 최소값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하여 2배의 루트 X제곱 곱하기 Y제곱에 4를 뺀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 여기 2XY잖아요. 그래서 XY 4니까 4, 2, 8에서 4를 빼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PQ 길이의 최소값은 제곱했을 때 4 이상이므로 PQ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11-11번. 다음 관계와 성립합을 보여라는데, 기본적으로 S는 2분의 1 AB sin C였습니다. 이때 sin C가 2R분의 C라고 할 수 있으므로 S는 2분의 1 AB 곱하기 2R분의 C, 따라서 4R분의 ABC다 라는 것이 정리가 될 것이고, 그지? R은 4S분의 ABC를 증명하라고? 이거 자리 바꾸면 되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치 넘어갈게요. 그거 왜 그러는 거지? 그 다음 S는 2R, 그거는 여기죠. A는 2R sin A이고 B라는 길이도 2R sin B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첫 번째 식에다 때려박자. S는 2분의 1 2R sin A 2R sin B, 원래 sin C가 그대로 있었다, 그지? 2분의 1은 하나 약분해서 2배 R 제곱 sin A sin B sin C. 저번에도 한 번은 보여드렸지만 요거는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얘는 넓이와 세변의 길이를 할 때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써먹을 여지는 있지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2번 세변의 길이가 5, 6, 7이라면 SR, 스몰 r은 어떻게 구할까? 일단 S는 어떻게 구해요? 저는 회론으로 구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분의 5, 6, 7의 합은 9인가요? 자, 그럼 루트 간다. 9 곱하기 9에서 5 빼고, 여기서 6 빼고, 7 빼고. 6이 나오면서 2랑 9가 앞으로 나가죠. 6루트 6인가요? 그래서 넓이는 6루트 6으로서 결정되었고. 그래서 스몰 r을 구하려면 2분의 1, 네 저번의 반지를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걸 활용해 줘야 돼. 6루트 6이라는 건 2분의 1 R, 5 더하기 6 더하기 7. 사실 2분의 5, 6, 7의 합이 요 스몰 S죠. 9R이었습니다. 9R. 따라서 R은 3분의 2 루트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스몰 r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 생각으로 네 저번의 반지름은 문제 풀 때 써먹을 여지가 좀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는 뭐 이거 좀 급한데? 자. 외접안의 반지름을 구할 때는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변의 길이를 모두 아니까 넓이 6루트 6이라는 것은 4r분의 5, 6, 7이었습니다. 6은 약분했다 치도 나머지는 약분이 안 되죠. r은 4루트 6분의 35였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유리화에서 24분의 얼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긴 하지만 그냥 둘게요 저는. 됐죠? 자, 그 다음 유형은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실생활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때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들에 풀 때 활용 문제답게 실생활 유형들을 이게 계산을 해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하나의 도형으로서 보고 또는 필요하다면 좌표평면 같은 데 올려놓고 각도를 생각하고 길이보단 각도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유형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2번.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 A에서 산 꼭대기를 올려다본 각의 크기가 45도인데 그 다음에 P를 향하여 경사도가 30도인 길을 따라 2km만큼 갔을 때 또 B에서 P를 올려다보니 60도였다. 해수면의 높이는? 자, 이게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도 필요한데 해수면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해수면 산 높이를 잴 때는 왜 그냥 재면 안 되고 산마다 시작 위치가 다를 수 있잖아. 어떤 산은 높은 지역이 있었고 어떤 산은 낮은 지역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잴 때는 그냥 해수면 기준으로 싹 다 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해수면이 얼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해수면이 이렇게 주었다. 0이라고 치죠. 뭐 산의 높이가 꼭대기가 P가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45도로 쳐다봤겠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인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직각 이등변선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해수면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이어야 될 거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 실제 문제는 네 줄이 다잖아. 밑에 그림은 얘가 이제 센스껏 그려준 거고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밑에 유제도 하나도 안 그려져 있잖아. 근데 내가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상황을. 자, 이렇게 두 번째 줄까지 표현해봤고요. P를 향하여 경사도가 30. 경사도니까 이거 한 3분의 2만큼? 요런 길을 향하여 뭐 얼마?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라. 얼마나 많이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덜 가야 되는지 몰라. 하여튼 2km 정도 걸어 올라갔어. 그런 점 중 어딘가 B인가. 또 B에서 P를 올려다본 각의 크기는 역시나 여기서의 그때의 수면, 그때의 지면은 수평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요 각이 60도가 되도록 올려봤다.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책에는 그림을 그려놨긴 했지만 안 그리고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산의 높이였으니까 H라고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이등변의 성질에서 이것도 H다. 그럼 직각 이등변은 어느 정도 써먹은 거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얘는 2kg고 얘가 30도만큼의 경사라고 했으니까 1대 루트 3대 2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h에서 루트 3을 뺀 거고 요만큼의 길이는 h에서 1 뺀 거다, 그지? 근데 이게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3이어야 될 거 아니야. 즉 h-1은 루트 3배의 h-루트 3이다. 괄호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1로 넘겨주면 루트 3 빼기 1 h라는 것은 넘겨서 2여야 된다. h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다. 이런 건 유리화하면 되죠. 루트 3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일단 그림으로 잘 표현해 주고 그 다음에 나타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한 후 하나하나 표현해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여기는 아직 뭐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했지만 뭐 중학교 수준에 맞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죠. 그리고 나면 중학교 수준의 간단한 계산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고 바다 위에 있는 두 섬의 P지점과 Q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물론 P에서 배 타고 출발해서 Q까지 배의 속력이랑 걸리는 시간 이용해서 구해버리면 그만이긴 한데 이 되게 배라는 게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바다를 움직여야 되니까 파도도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한 시간을 재는 게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직접 아주 기다란 자를 재가지고 섬과 섬 사이 연결하면 최고의 완벽한 답을 알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힘드니까 멀리서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재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쳐다본 걸 이용해서 재기로 했어요. 와, 문제 이거 어려워지겠다. 보자. 육지의 두 지점 A와 B 7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기로 했는데 A, B, P의 각도가 53도가 되도록 했고요. PAB는 110도가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PAB는 110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PAQ는 이제는 Q입니다. PAQ는 60도가 되도록 지었고 그 다음에 Q 지점에 높이가 270인 철탑이 있는데 여기 내가 A라는 점에서 Q까지는 이제 수평면이고 수면을 보고 잰 거고 철탑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270m라 하더라도 내가 쳐다볼 때는 5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 이제 그 칠판 밑에 점 어떤 점에서 저 칠판 끝점을 쳐다보면 수평이니까 0도고 칠판 위의 점을 쳐다보면 저 칠판 끝에서 내가 이까지 대각선을 그렸을 때 만들어진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쳐다본 경사도예요. 아주 멀리 쳐다보면 그게 얼마 차이 안 날 거 아니야. 그래서 5도밖에 안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두 지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우와, 이걸 알면 PQ를 구할 수 있나요? 전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자, 여러분 잘 봐. 3D가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뭘 그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일단 AB 여기서 110도만큼 이렇게 쭉 가다가 P를 만나. 쭉 돌아와. 이게 몇 도? 53도. 얘가 필요하면 쓰겠죠? 뭐 문제에서 뭐 따로 가르쳐 준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17도군요. 이거 필요한가 봅니다. 17도 잠깐 써놓자고. 그러면 이거 필요하네요. 엄청 필요하네요. 사인 법칙으로 구해야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저 Q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얘가 60도만큼 가게 움직였고요. 여기서 위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게 이제부터 원래는 평면인데 갑자기 3D가 돼야 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높이 270m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 각도가 5도짜리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저 오른쪽 Q점에 가서 3D로 올리기 전에 밑에 있는 삼각형 ABP의 변의 길이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내가 이 각의 크기가 17도인 걸 알았고 750의 도야 미터인 걸 알았습니다. 됐죠? 750m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750이라는 길이를 사인 17도로 나눈 것은 뭐야? 오늘 글씨를 왜 이렇게 이상했어? 즉 사인 17도분의 750이라는 값은 사인 53도분의 PA의 길이가 될 것이며
뭐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지만 사인 110도분의 PB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보기엔 PA나 다른 거의 길이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됐죠? 문제에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힌트인데 단 밑에 보면 네 지점의 해수면 높이는 모두 같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17도는 0.3이고 53도는 0.8이며 탄젠트 5도는 0.09로 계산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아, 이건 뭐 별로 필요 없나 보다. 안 가르쳐 줬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힌트죠. 자, 17도는 뭐야? 0.3이라고 하기로 했나? 0.3분의 751은 길이는 얘는 0.8로 했다는 것 같은데 0.8분의 PA입니다. 따라서 PA는 0.3분의 0.8, 즉 3분의 8, 750이므로 2000인 것 같군요. 2km다. 자, 그 다음에 AQ는 금세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목표가 뭐야? PQ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AQ는 그냥 탄젠트 5도 이용해서 너 구하려고 나온 것 뿐이야. 됐지? 탄젠트 5도라는 것은 AQ라는 것의 길이 분의 270m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탄젠트 5도를 0.09라고 했기 때문에 AQ라는 것은 270을 0.09 100배를 해줄까요? 저는 9분의 270 곱하기 00 약분하면 3000이죠? 아, 너 3000m구나. 저는 그냥 3km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끝났죠? 사이각 몇 도래? 60도라고 했잖아. 그래서 두 변의 길이 2와 3km인 걸 알았고 PQ라는 걸 구하고 싶은데 이 사이각이 60도인 걸 이용해서 2와 3인 걸 알았으니까 PQ의 길이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뭘로? 코사인 법칙. 따라서 PQ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약분 한번 해주고 4 더하기 9 빼기 6이니까 7이죠. 따라서 루트 7km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항 여기서 처음부터 뭐 길이를 다 표현해 준 거 보니까 루트 7을 2.6으로 계산해 달라고도 했죠. 그래서 그냥 2.6km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응.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것의 길이들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11-14번 공간이 조금 될라나? 자, 오른쪽 그림은 SPR이라는 것에서 SP는 A, 뭐 B, C고 2, 1일 때 A, B, C 사이 관계식을 구하래. 오 마이 갓. 어떻게 갑자기 관계식을 구하라고? 어떤 식으로 쓸지는 하기 나름인데 코사인 법칙이라든 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까 뭐 이런 겁니다.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까 진짜 하기 나름이에요. 어디를 세타로 잡을지가 자기 마음대로인데 어쨌든 A와 B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 아무 때나 잡아서 해도 애지간히 됩니다. 이런 것만 아니라면 이거랑 이거 잡으면 좀 곤란합니다. 둘의 관계가 거의 없잖아. 저기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같은지도 몰라요. 할 거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랑 너 이런 식으로. 너는 세타면 너는 마이너스 세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는 그냥 뭐 왼쪽 밑인 너를 한번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여기로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 C제곱은 뭐 3이랑 했고 B제곱은 책도 나랑 똑같은 점으로 했네요. 그냥 P라는 점에서 했네.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걸 다른 점 할까? 아무 상관없다 상관. 중간이 생각외로 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요거는 세타면 마이너스 세타잖아. 마이너스 부호를 처리해 줘야 돼서 여기 아니면 제가 여기로 해볼 건데 여기로 한번 해보죠 뭐. 자, 작은 삼각형에서 먼저 볼게. 작은 삼각형에 보시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2 곱하기 A에다가 분모의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마주보는 B의 제곱을 빼는 거죠.
일단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는 큰 삼각형에서 보는 거야. 너도 어쨌든 같은 세타잖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3의 제곱 구해서 a 제곱 더하고 c 제곱 빼는 거죠. 둘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같은 코사인이니까. 4a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라는 것은 6a분의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9가 되었으므로 양변에 6을 곱하면 3a제곱 마이너스 3b의 제곱 더하기 3, 4, 12는 2a제곱 마이너스 2c의 제곱 더하기 18이므로 어디로 정리하죠? 이쪽으로 넘길까? a제곱 마이너스 3b의 제곱 더하기 2c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다지 뭐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는 식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ABC에 관한 관계식을 정리해줬다. 뭐 그런 거예요. 되겠죠? 자, 어떤 문제는 이제 이 1번을 활용해서 2번 푸는 건데 일직선 있는 해수면 위에 세점 PQR에서 산 꼭대기를 올려본 강의 크기가 60도, 45도, 30도였다. 근데 PQ는 2대1이었을 때 해산의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어떤 산이 여기 있어요. 이게 산에 미치고 산 꼭대기 P가 여기 있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떤 해수면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었어. 잘 그린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가 A, B, C라는 세 지점이에요. A, B, C라는 세 지점이에요. 사이 거리는 2km, 1km고요. 그래서 봐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쳐다본 게 A가 P를 쳐다본 각이죠. 맞죠? A가 P를 쳐다본 각 몇 도? 60도. 아이고 씨, 내가 반대로 그렸구나. 여기가 45도, 여기는 30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겁니다. 쌤이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게 P가 약간 저쪽에 치우쳐져야 60도, 45도, 30도가 좀 더 맞아 들어갈 텐데 아이디어는 이해했죠? 쌤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딱 그려드리면 P가 한 여기에 좀 더 가까워야 돼요. 뭐 이쯤에 있었겠지. 아니지. 여기가 P 제로라고 합시다. 그 지면의 높이였고 여기가 P. 너무 안쪽에 그려버렸는데 좀 이제 다시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60도, 여기가 45도. 좀 애랗게 보이는 요각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틀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30도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 산의 높이를 구하고 싶었으니까 높이를 h라고. 너는 몇 h야?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h가 되는 거고 얘는 똑같은 길이 h가 되는 거고 제일 긴 길이가 루트 3h가 되는 겁니다. 즉 P0라는 점에서 다시 본 길이는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2랑 1이었잖아요. 네가 루트 3분의 H인 거고 여기까지가 H인 거고 저기까지가 루트 3H인 거야. 이거 구하려면 그래서 1번 구해놓은 겁니다. 1번에 똑같은 그림이죠. A, B, C가 그냥 루트 3분의 H, H, 루트 3H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 하듯이 똑같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길이 구해가지고 이제 B를 구해서 H를 구하면 되는데 뭐 아까 해봤으니까 요식 그대로 활용 한번 해보자 이 말이 알겠지. A가 너죠. 그래서 제곱하면 3분의 H제곱 마이너스 3배 B H제곱 더하기 2배 C 하면 3H제곱이죠. 여기서 6 빼면 제로다. 3분의 10 H제곱이 6이어야 되니까 H제곱은 10분의 18 5분의 9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높이는 루트 5분의 3km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 쭉 넘어갔어. 11번 저걸 좀 볼 건데.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또. 다리가 계속 아프네. 자, 11-15번. 크기가 42도인 각을 이루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크기가 42도인 각을 이루면서 2.5에서 만난 두 개의 강 사이에 마을피가 있대. 아, 이 점선 찍힌 이 색깔 칠한 게 강이었군요. 저는 도로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자, 강이었고요. 강 사이에 마을피가 있는데 PAB를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OP 길이가 50이었다면 PAB, BP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거 뭐 수학상에서 배웠던 그 대칭 이용하는 그 느낌이죠, 맞죠? 너를 대칭 이동한다면 너와 너는 같은 길이다. 따라서 여기서 이까지 가는 거나 여기서 이까지 가는 거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자, 얘만 같은 게 아니야. 누가 같아지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점 위에 얘가 A였나? 얘가 B구나. 얘가 B였다면 PB의 길이가 P-B와도 같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번에 얘를 저쪽으로 대칭 이동했다고 하면 역시 너의 길이도 같아지지만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A가 PA의 길이와 P-A의 길이가 같아졌다. 따라서 PA 더하기 AB 더하기 PB라는 길이의 최소값은 P-라는 점과 P-라는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것이며 이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하다? OP의 길이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OP의 길이는 얼마라고 주었습니까? 50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래서 sin 6도는 0.1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또 필요할 거예요.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각도를 찾아봐야 했는데 이 각도가 뭔지는 나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2배 되어 있고 이 각도가 뭔지는 나도 모르지만 이것이 2배 되어 있겠죠. 따라서 이게 84도인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끝에 있는 50 사이에 84도에 관해서 뭔가를 알아내고 싶은데 문제는 웃긴 게 sin 6도 가르쳐 줬단 말이야. 아, 자식이 이 sin 6도가 1인 건 0.1인 건 가르쳐 줬는데 이것이 아니 사실 이게 구하려면 이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뭐 수선을 내렸을 때 sin 45도 아 자식 sin 42도 가르쳤으면 금방이죠. 수선 내려고 sin 42 딱 곱하면 끝인데 안 가르쳐 줬어요 이 나쁜 놈이.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코사인 84도죠. 네,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건데 코사인 84도가 필요한데 너랑 너가 같다고요. 그래서 코사인 84도가 0.1이네요. 이거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의 제곱은 5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0 곱하기 50의 제곱이죠. 코사인은 0.1이었습니다. 한 개인데 0.2만큼 빼야 되니까 1.8배겠죠? 1.8배. 아이고, 1.8이랑 50첩이랑 너무 그래 돼버렸네. 됐죠? 아픈 사랑 최근 뭐 신기하게 계산하는데 우리는 여기다 루트 붙여야 되니까 P-의 길이는 야 헷갈리는데 50의 루트 10분의 9다 18이겠지. 자 18이다
3루트 이거 루트를 어떤 식으로 쫓아내지? 너무 이상하게 써버려서 다시 좀 쓸게요. 이렇게 합시다. 10분의 18이었으니까 5분의 9다. 9는 앞으로 나가서 3인데 루트 5는 약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즉 30에다가 루트 5가 남겠죠. 뭐 이거는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유리화를 하든 지지고 볶든 정리하면 되고. 오 마이 갓, 11-26분이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 이걸 왜 이런 예제에 놔둔 거야. 자, 나보고 풀라는 뜻인가? 아, 그렇군요. 예제에서 애들을 풀어주라는 정석의 배려 잘 봤습니다. 자, 중앙 무대의 폭이 6이고 좌우의 양끝점이 뭐 12, 11로 12는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값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좀 그냥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좌우로 막 충분하게 그려놨다 이거. 예, 극장인데 중간에 무대 자체는 6m밖에 안 되고요. 좌우 12m는 그냥 뭐 빈 공간은 아니고 뒤쪽에 아마 뭐 음악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감독들이라든지 이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무대 장소 같은 게 되겠지 뭐 하여튼. 자, 그래서 객석 안에 한 점을 연결했을 때 각이 세타가 될 건데 세타가 15 이상 30 이상이 되는 영역의 1등석, 그 1등석의 넓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문제는 이해했다. 하지만 어렵긴 하다. 자, 여기가 6인데요. 우리가 이 사이각 PX, AX, B라는 각이 세타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 그럼 좋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15도일 때는 언제일까요? 근데 15도라고 하는 각은 특수각이 일단 아니잖아. 그지? 15도라는 거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생각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도형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맞지? 어떻게 하면 PAB가 15도인 걸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즉, 중심각이 얼마냐에 따라 원주각이 15도이려면 중심각은 30도.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 자, 요거는 60도로 바꿔놓을게요. 뒤에 60도도 필요하거든요. 자, 원주각이 30도가 되는 모든 점은 중심각이 60도가 되는 값일 거예요. 그죠? 또 중심각이 30도인 친구의 원주각, 요 호에 관한 원주각은, 이 호에 관한 원주각은 15도일 겁니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15도예요. 극장 안에 있는 모든 점이 이렇게 되면 15도가 되는 거지. 원주각의 특징이죠? 어디다가 그어도 원주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 따라서 우리는 뭘 그릴 거냐면 중심각이 그거인 친구를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원주각의 크기가 15도 이상 30도이니까 30도인 친구부터 먼저 그릴 건데, 자, 어떤 소리냐면, 이거 좀 더 사실 중간에가 6일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6은 충분히 큰 값이었다 정도를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이게 6인 거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뭘 그릴 거냐면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 자, 정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정삼각형 중심각 얼마지? 한 각은 60도입니다. 따라서 너를 원의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을 하나 그려. 즉, 이 점이 하나의 편이 되겠죠. 이 아저씨 그림 너무 잘 그리잖아. 자, 하여튼. 근데 겹쳐버렸습니다. 조졌고, 다시 그려야 돼. 아마 이 정도는 뭐, 수준작이지. 됐지. 자.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이 호 위에 있는 아무 점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30도. 이 점에서 아무 점에 연결했을 때는 다 3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도짜리예요. 됐지? 이거 넘어가면, 잘 봐. 이거 넘어가면 30도보다 작겠죠? 더 뾰족해질 거잖아. 이 안쪽에 있으면 30도보다 클 거고. 됐지? 그래서 뭐야? 이걸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쌤이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얘기죠. 너무 크게 그려버렸습니다. 큰일 났다, 맞지? 아, 설명을 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네요. 아하. 이게 사실 작아야 되는데, 즉 1등석은 이거보단 바깥쪽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조졌다. 이거 어떡하노?
자, 어쩔 수가 없다. 이미 늦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60도의 절반이 30도였으니까 우리 15도짜리 만들려면 중심각이 30도인 애를 찾아야 되겠네. 근데 그게 얘를 현으로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쭉 해서 이 점을 새로운 원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얘를 새로운 반지름으로 해가지고 커다란 홀을 만들었다 치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크게 그렸습니다. 요 주황색이 노란색보다 안쪽이 들어와야 되겠죠, 맞죠? 이 커다란 졸라 크겠죠. 그걸 만들면 그 영역, 여기의 영역들은 어떻게 돼? 15도보다는 크겠죠? 근데 30도보다는 작겠지. 그렇게 됩니다. 자, 설명을 좀 마저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게 그려버렸는데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가서 뭐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오는 각도는 15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 안쪽에 있으면 15도보다 크고 이 노란색 원 바깥쪽에 있어야 30도보다 작고. 됐지?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보자. 자, 이해는 되셨을 테니까 그림 좀만 줄여놓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넓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같은 경우는 좀 강조를 해서 뚱뚱하게 그려봤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뚱뚱한 원이 이렇게 있었었고요. 여기 위에 한 점이 또 찍히면 그게 중심각이 30도의 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주황색을 반지름해서 커다랗게 그려봤습니다. 됐죠? 이게 3인데 1대 루트 3대 2 아니야. 따라서 반진기 6이고 여기는 뭐야? 3루트 3이죠? 3루트 3일 거겠죠? 여기는 참고로 6입니다. 반진기 6이에요. 자, 우리 여기 넓이 구하는 건데 방법이가 없어요. 커다란 흰색 원에서 주황색 반지름을 하는 흰색 원에서 노란색 원을 뺀다. 그럼 요만큼 차이 나잖아. 이렇게 뺄 때도 좀 신경 써서 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린 거 구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넓이를 구할 거다 이 말이야. 알겠지? 따라서 주황색 반지름이 필요하잖아, 맞지? 주황색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이 반지름을 R이라고 잠깐 둡시다. 생각해보면 R을 구할 필요는 없고 R 제곱이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6, 너 뭐야? 몇 도야? 150도잖아. 150도 가지고 구해야 된다. 이거 30도인데 150도야, 150도. R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6인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150도였으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요. 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해야 되니까. 이 약분해주면 72 더하기 36 루트 3이 바로 R 제곱입니다. R까지 구할 필요는 없고 R 제곱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바깥쪽에 자 영역이 어디야? 이렇게 전체 다 구하는 겁니다. 누구 빼고 요 앞에 있는 튀어나온 수정체 부분 빼고 눈 같다, 그죠? 무튼 파이 R 제곱에다가 아니야, 이렇게 합시다. 파이 R 제곱에다가 활골 뺐다고 할게요. 요 활골을 빼면 될 거 아니야. 납작한 활골이죠. 쪼매난 활골. 요걸 뺀다라고 합시다. 여기. 자, 저 활골은, 중심도 몇 대야, 중심각? 30도죠. 6분의 파이 30도. 2분의 1, R 제곱, 세타 6분의 파이입니다. 여기서 빼기. 삼각형 넓이 빼야 되죠. 삼각형 넓이. 2분의 1, R 제곱, 사인 30도입니다. 됐죠?
자, 파이 r 제곱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r 제곱 더하기 얘는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4분의 1 r 제곱입니다. r 제곱이 72 더하기 36 루트 3인데 r 제곱으로 싸그리 다 묶어내면 11분의 11 파이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뭐 필요한 거는 좀 이따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 넓이를 구했고, 여기서 이제 누굴 뺄 거냐면 노란색을 뺄 거예요. 노란색은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생긴 원이고요. 이 원의 넓이에서 역시나 누구를 빼면 돼? 앞에 있는 요 커다란 할 거를 좀 빼면 되겠죠, 맞죠? 반전기 6이었어요. 파이 6의 제곱 빼기 2분의 r제곱, 너는 60도 2분의 r제곱 60도 3분의 파이였고 빼기 삼각형 넓이 2분의 1 r제곱 사인 60도 36파이 빼기 이거는 6파이고 더하기 4분의 루트 3이니까 9루트 3인가요 이게? 그죠? 여기서 저걸 빼면 되니까 일단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보다. 12분의 1 하면 아따 이 새끼 파이가 없노. 12분의 1 하면 어찌 되노? 6 더하기 3 루트 3인데 이거 해야 되니까 66 더하기 33 루트 3 파이 더하기 4분의 1 하면 18 더하기 9 루트 3이죠. 여기서 누구 빼자고? 쟤 빼자니까? 즉 30파이 더하기 9 루트 3을 조지자. 30파이 뺐어요. 따라서 넓이는 36 더하기 33 루트 3 파이에다가 9 루트 3은 조지고 플러스 18입니다. 답이에요. 최근 뭐 3으로 묶어놓고 12만 있기 지랄을 하는데 뭐 상관없다 알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죠? 잠깐만 좀 쉬었다가 등차 수열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